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랑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은 위생과 영양면에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어줘도 시름시름 쇠약해지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또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여도 키가 크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때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키의 성장이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데이빗 맥클레인과 캐롤 커슈니트의 연구에 의하면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기만 해도 감기나 다른 감염증에 대항하여 이겨내는 역할을 하는 침 속의 면역글로불린 A가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테레사 수녀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주면 면역글로불린 A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테레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나치의 선전용 영화를 보여주면 면역글로불린 A가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잭 메달리의 연구에 의하면 협심증을 가진 1만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했는데 당신의 아내는 애정 표현을 잘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 협심증 발작 즉 흉통이 잘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또 심리학자 레오 버스 카글리의 연구에 의하면 아침에 아내가 다녀오세요 하고 키스를 해주는 부부에서는 1. 남편의 자동차 사고율은 감소되었고 2. 부부의 수명이 평균 5년을 더 산다고 하였습니다. 오하이오 주립의대 브래드 코닐 박사와 무리나 레베스크 박사의 첫 번째 연구에 의하면 토끼에 대량의 콜레스테롤을 주입하여 동맥경화증과 심장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더라도 사람이 상냥하고 애정 깊은 보살핌을 하면 심장 발작을 50%나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어린 원숭이를 엄마 원숭이와 떼어놓으면 사랑의 결핍증 때문에 면역세포의 활동이 억제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원숭이는 성장하면 성격이 포악하게 되고 동족을 물어주기까지 한다고 했으며 세 번째 연구에서 쥐의 실험에서 사람의 사랑을 받는 쥐는 오래 살지만 그렇지 못한 쥐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쥐는 약 750일을 사는데 쥐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950일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랑을 받은 쥐와 받지 못한 쥐들의 뇌조직을 관찰하면 사랑을 받은 쥐는 뇌세포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뇌세포를 증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에모토의 연구에 의하면 물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을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개발했는데 그리고 이 에모토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병에 이러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붙인 다음 물을 얼려 얼음 절편을 특수현명으로 관찰한 것과 망할 놈이라고 써붙인 경우를 비교하면 이 물의 결정체가 전혀 다른 모양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즉 사랑이라고 써붙인 경우는 이렇게 깨끗한 결정이 깨끗한 육각형을
보이는 반면에 망할 놈이라고 쓴 경우는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볼품없는 모양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신경과학자 외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사랑의 감정은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연살해 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이기 때문에 사랑이 결국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연살해 세포란 인체에서 암세포를 발견하여 이게 암세포고 이것이 자연살해 세포인데 벽에 구멍을 뚫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감정이 자연살해 세포의 기능을 높인다는 말은 즉 사랑의 감정은 암세포를 죽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측정하는 장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는 심박동 변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변형하여 사랑의 감정을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이용하면 사람이 분노를 느낄 때 마음의 파동을 보면은 이렇게 불규칙적인 파동으로 나타나고 사랑의 감정을 가질 때 마음의 파동은 이와 같이 깨끗한 사인바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하트메스 연구소 연구에 의하면 암 환자가 수술이나 방사선 등으로 치료한 후에 마음의 파동을 검사하여 매우 이렇게 불규칙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의 감정을 갖도록 즉 깨끗한 사인파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의 감정을 갖도록 교육을 시켰는데 이러한 연습에 의하여 정말로 마음의 파동이 사랑의 파동과 같은 규칙적인 파동으로 변하면 그 환자는 암으로부터 회복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사랑의 파동과 같은 규칙적인 파동으로 변하지 않으면 즉 이렇게 불규칙적인 것이 깨끗한 사이파로 변하지 않으면 그 환자는 암으로부터 회복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연습하여 사랑에 능숙하면 암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트메스 연구소는 사랑의 감정을 연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명 중에서 이 코티졸, 혈중 코티졸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랑의 감정을 연습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즉 수축기 혈압도 떨어지고 다음에 이완기 혈압도 떨어집니다. 또 사랑의 감정을 연습하면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분 동안 사랑의 감정에 집중한 사람은 그 후 6시간 동안 면역글로불린 IgA 분비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5분 동안 분노에 집중하면 그 후 5시간 동안 면역글로불린 IgA 분비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사랑의 감정을 연습하면 노화가 방지된다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노화의 지표가 되는 DHEAS 호르몬이 전부 다 30사람이 다 이것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노화가 방지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사랑의 감정을 연습하면 초등학생의 학업 성적이 향상된다고 했고 또 사랑의 감정을 연습하면 회사원의 작업 능력이 향상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웃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웃음의 치료 효과는 신경계에 좋은 효과, 호흡기, 혈관계통, 소화기계통, 비뇨기계통, 근육계통, 내분비계통, 면역계통, 칼로리 대사 등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웃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일본 내과의사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즉 일본인 18명을 대상으로 웃음 후에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을 조사한 결과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명 중 13명에서 자연살의 세포 활성이 3배 내지 4배 증가했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대학의 리버크 교수는 건강한 남성에게 코미디 비디오를 1시간 동안 보여주면 자연살의 세포, 비임파구, 인터페론, 감마 등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웃는 표정만 지어도 자연살의 세포 활성이 증가합니다. 일본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원생 6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웃는 표정만 짓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입에 연필을 물고 있으면 웃는 표정이 되겠는데, 이와 같이 웃는 표정만 짓게 한 후 자연살의 세포 활성을 측정했더니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명 중에서 4명에서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본의 류마티스 내과 시니치 교수는 중증 만성 류마티스 26명을 대상으로 만단가를 불러서 1시간 동안 마음껏 웃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째, 26명 중 20명에서 통증이 감소되었고, 둘째, 류마티스의 지표가 되는 인터루킨 6의 수치도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또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의 모 교수의 웃음에 관한 실험을 보면은 심장 박동수가 웃기 전에는 60에서 90으로 변했고, 산소 호흡량도 0.3에서 0.6으로 칼로리 소비량도 2에서 5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러닝머신에서 시간당 6km를 걷는 속도로 9분을 걷는 운동량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노만 커즌스는 현대의학에서 치료 방법이 전혀 없는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는데, 입원실에서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자주 보거나 간호사에게 부탁하여 유머책을 읽어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으로부터 회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웃음을 이용한 치료도 있습니다. 많이 웃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웃음을 이용한 치료법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을 유머요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유머요법을 임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듀크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또 메리랜드 대학 의료센터 소아암병동에서, 또 뉴욕 슬로안 캐터링 암센터의 소아암병동에서 유머요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카나다 및 영국 병원에서는 유쾌한 책이 전시된 코미디 샵을 병원 안에 개설하고 병실 TV에 코미디 전용 채널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입원한 환자들이 스스로 돌아가면서 유머 발표회를 갖는 병원도 있습니다. 소문 만복내요.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기쁜 마음을 배양하는 방법으로는 미국의 자연의학자 안드류 와일은 자연치유라는 책에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일,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을 오랫동안 상상하라고 했고 2.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라고 했고 3. 아름다운 그림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평화와 안식을 만끽하라고 했고 4. 마음이 맞는 친구를 자주 만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체학자 와일은 자연치유라는 책에서 하루 3번이라도 식사 시간마다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병을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심리학자 하모는 하루 3끼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하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푹 자게 되어 감사하고 부모님을 만나면 나를 낳고 길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선생님을 만나면 나를 가르쳐 주신 것도 감사하라고 했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는 뜻에서 감사하고 눈이 있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2 다리가 있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굶지 않고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외에 모든 것에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후성유전학 차원에서 다음에 후성유전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음은 후성유전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상태가 슬픔, 불안, 공포, 좌절과 같은 스트레스파, 즉 이러한 교란파라면 우리들의 후성유전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교란파라면 이 유전자에 맺히개를 붙일까요? 아니면 맺히개를 떼어버릴까요? 반대로 사랑, 감사, 기쁨 등과 같은 결맞음 상태라면 우리들의 후성유전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스트레스와 같은 교란파라면 이 질병 유발 유전자의 맺힐기를 이와 같이 제거할 것이고 사랑, 감사, 기쁨 바라면은 질병 유발 유전자의 맺힐기를 부착시켜서 질병 유발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후성 유전학으로 평소에 교란파보다는 결맞음을 갖는 것이 건강에 유익한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우리가 사랑, 감사, 기쁨, 희망을 갖고 있으면은 질병 유발 유전자의 맺힐기가 빨간 게 맺힐기인데 맺힐기가 부착하게 되어 질병 유발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슬픔, 불안, 공포, 좌절을 갖고 있으면은 이 질병 유발 유전자의 맺힐기가 떨어지고 고로 질병 유발 유전자가 발현돼서 질병이 유발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